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파이코인 파이오니어 분들과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닥터 챙 디어팡, 니콜라스 박사 부인이죠.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화폐혁명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화폐혁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막 폭등을 하는 암호화폐도 만들지 않고, 또 뭐 다른 코인처럼 막 폭락하는 암호화폐도 만들지 않는 그런 화폐혁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치에 따라서 올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달러나 이런 것은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많이 찍어내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챙띠아팡이 하는, 제가 이 사람 공리주의 경제학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파이코인은 막 올랐다 막 떨어지고 막 올랐다 막 떨어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파이코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르는 정말 그런 디지털 금처럼 되는 거, 디지털 금과 같은 화폐가 되는 게 파이코인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한테 땅 물려주는 것보다 파이코인 물려주는 게 훨씬 그 아이들에게는 좋을 거예요. 어쩌면 아들, 딸 놈들 빼고 손주, 손녀한테 물려주면,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대박이다, 그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런 화폐예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챙띠아팡인데, 챙띠아팡 화폐혁명 작품인데,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포춘 TV쇼 요분이 한 건데, 그 챙띠아팡의 그 게임, 이 사람의 게임의 법칙을 보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더 빛나게 하는 이런 화폐 혁명, 게임 체인저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어떤 걸 성취했다고 하면, 지금 성취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가 성취해놨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성취했던 비트코인보다 파이코인은 더 간다. 더 성공한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챙띠아팡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그 심슨 만화 그거에도 이제 봤지만, 화폐는 경제적 도구였죠. 이 경제적 도구에 인문학을 녹여서 합성체를 만들고 있죠. 제가 아담 스미스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지만, 정말 이 경제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는 가격 결정 방식을 정한 알프레드 마샬이에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 수요와 공급을 정했는데, 공급을 하는 건데, 원래 이 알프레드 마샬은 이제 천재였다고 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뭐 수학을 아주 잘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철학,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갖고 어떤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힘들지? 사람들이 왜 가난하지?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거를 이제 형이사학, 철학, 윤리학으로 넓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인간 사회의 역사와 심리와 수학과 결합하기 가장 좋은 게 돈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알프레드 마샬이 처음 경제학에 도입을 했는데, 그 경제학에 알프레드 마샬이 도입하면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이걸 했거든요. 거기에 인문학이 들어간 거예요. 챙띠아팡 인터뷰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심리와 그
가난하고 없던 그 노동자 계급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기회를 공정하게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윤리학자하고 사회철학자 같은 그런 걸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제 철학, 윤리학 이런 거 하게 되면 거시경제학으로 가요. 거시경제학은 이제 국가 경제 같은 거죠. 큰 거. 그러니까 고용, 뭐 투자, 저축, 소비, 뭐 GDP, 뭐 GNP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알프레드 마샬은 이게 개인으로 파고들었어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가격 시장주의자들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 등쳐먹고, 아는 놈들이 모르는 놈 등쳐먹고,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등쳐먹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자본주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빈곤계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인문학을 녹여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코인과는 전혀 다르게 마이너, 우리 같은 코인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잖아요. 채굴자가 있고, 이걸 누군가가 이제 뭐 파이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소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커뮤니티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소비자를 지금 계속 또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뭐 NFT, 웹,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기업하고 사업체하고도 조인하는 걸 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뭐 다른 것처럼 어떻게 루프홀, 법적인 허점을 해서 법이 준비되지 않은 허점으로 해서 뭐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 감독자들에 대한 것도 미리 230개국을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KYC 중에서도 KYC 하면서도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오늘도 이제 KYC 떴는데 좀 해달라고 오셨던 분 해다 보니까 여권이 만기가 지난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 같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해서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으로 밀려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빨리 되나 늦게 되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KYC에서 이런 규제기관 감독자 이런 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4차 산업 공간에서의 뭐를 만드는 개발자 대회, 해커톤, 디벨로퍼, 앰베서더 이런 거를 하고 있죠. 이게 완전히 인문학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알프레드 마샬 같은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마샬의 제자들이 나중에 공리주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나오는 거죠. 공리주의 경제학이라는 거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행복이죠. 그리고 각국 정부가 이제 관리자들, 이렇게 개발자, 관리자, 감독자, 사업자, 생산자, 소비자들을 지금 파이 생태계 내에서 하나하나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 말을 듣거나 기존에 정해진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역직관적인 발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지금 인문학을 녹여갖고 합성 화폐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챈 디아오팡의 그 옆에서 어시스트한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알프레드 마샬이 추구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암호화폐, 화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폐혁명 하는 거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암호화폐 만들어갖고 누가 몇 개 갖고 있네, 누구 떼돈 벌었네, 20대인데 미국에 100억을 갖고 있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역할, 화폐를 통해서. 그런데 화폐를 공짜로? 아니죠. 노동이죠. 어떤 노동? 이 커뮤니티에 기여한 시간. 그래서 유틸리티, 앱, 이렇게 해서 이제 웹 3.0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이 있어갖고 빨리 채굴을 해서 많이 했지만, 이게 지금 파이코인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채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파이 채굴을 파이를 훨씬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이렇게 지금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또 다른 분이 자기 지금 해킹 당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비밀 구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메일을 주셔서 제가 답을 드렸더니 또 다른 분도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조금 더 방법은 어떻게 뭐 소위 소는 잃었지만 더 이상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제가 또 공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이 알프레드 마샬이나 이 챙띠아 팡 같은 사람들, 인류학, 인문학 공부한 사람들은 냉철한 이성 그리고 따뜻한 가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모더레이터들 좀 이거 지금 해킹 당하는데 이런 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더레이터들한테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항상 이게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냉철한 이성이라는 것은 커뮤니티 안정성이죠. 너무 해킹당한 사람 너무 챙기고 뭐 이런 거 안 되게 막고 저런 거 막게 하다가는 개인에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커뮤니티 자체가 문제지니까, 이 냉철한 이성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재산 관리하는 것을 대충 한다. 뭐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갖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 구조를 누구한테 넘겼다. 이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처음 아는 놈들은 맨 돈장사 돈귀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KYC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있다? 이거를 손대게 되면은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근본 판은 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따뜻한 가슴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알프레드 마샬의 정책인데, 이런 알프레드 마샬의 제자 중에 공리주의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분명히 이 니콜라스 부부는 이 공리주의 경제학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웹3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 챙띠아 팡은 이제 파이네트워크의 그 제품 생산 쪽에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제 헤드를 맡고 있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활성화되는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여기 이제부터 보세요. 왜 제가 이 사람 거를 보면서 알프레드 마샬을 생각했냐면, 이 챙띠아 팡은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인데, 안스로팔로지컬 사이언스, 인류학적인 과학, 그 다음에 인간 행동, 휴먼 비헤이비어, 인간 행동, 그리고 인간들이 단체를 이루었을 때 개인의 인간과 똑같은 유니폼만 입으면 집단적인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런 집단 사고, 이런 거를 했고, 그리고 사람이 컴퓨터를 활용했을 때 대놓고 남한테 욕은 못하지만 말도 없는 사람이 컴퓨터에서는 온갖 욕지거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뉴스가 되던데, 아니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는데 다음에서는 중국 응원이 91%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 조선족 이런 사람들 보면 뭐 팁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조선족도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냐. 그 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봇 차단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컴퓨터 앞에 앉게 되면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건 자기를 감추고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소셜 컴퓨팅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와 인간의 행동이 컴퓨터가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 통제가 아닌 다오, 탈중앙화 정책인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있었던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암호화폐 세계에 올라오게 해서 이런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경제가 바뀌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을 챙긴다 그래갖고 도둑 맞은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그걸 찾아갖고 물건을 돌려주는 거는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게 냉철한 이성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파이코인이 뭐 지금 몇 불 가느냐 이게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1파이가 뭐 10불이냐 100불이냐 혹은 1불이냐 0.1불이냐 초창기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냉철한 이성과 이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들이에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파이코인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가격 왜곡하는 짓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처럼 폭등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폭락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 수요와 공급 곡선 찾아낸 것도 굉장히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탄력성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탄력성이 높았거든요.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는 물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75% 몇몇 사람들이 비트코인 전체 채굴량의 75%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중에서 있는 사람이 몇 개 팔아보면 확 내리고, 또 이 사람들이 몇 개 더 사면 확 오르고,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나 탄력적이라는 거죠. 탄력적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소리거든요. 물량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간파하고 다른 것을 보완하면서 내놨던 비텔릭 부탈리는 어떻게 했죠? 무한 발행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한 발행한다. 공급을 통해서 이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한다 그래갖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10년간 초창기 증환에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재단에서 주식도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재단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재단이 사실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파이코인 정책은 20%를 코어팀이 갖고 있고 80%를 시장이 갖고 있는데 80% 중에서도 15%는 자기네들이 홀딩하고 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특히 5% 이게 시장에서의 이 탄력성을 조절하는 물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청띠아팡의 철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막 가격이 훌라닥거리게 내버려 두면은 생태계 다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처럼 막 올라가면 누가 파이코인으로 뭘 사겠어요? 돈으로 주고 그 받는 사람은 현찰 안 받고 전부 파이코인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러면 생태계 다 깨진다라는 거죠.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은 파이코인 내면 받는 사람은 커피 안 팔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 안 팔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야지 파이코인 결제를 받지,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그렇게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쏟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200%, 300%, 400%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 두려고. 그래서 파이코인은 정말로 알프레드 마샬 같은 사람의 그런 경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제가 조금 더 들어보고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길게 보면 이 파이코인 갖고 당장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난 좀 사서 쓰고 아들 주든지 손자 주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웃는 승자가 될 겁니다. 제가 요 사람 거 영상 인터뷰 조금 더 공부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